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국내 증시 여전히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이 나름대로 이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도출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약간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증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좀 해소되는 이제 국면이라는 거. 결국 우리 국내 증시도 미국장과 이제 커플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명서 자체가 호재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시장은 이런 기대감에도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먼저 일단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주말에 이제 조금 고비가 있었어요. 네. 하루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틀 동안 일단 미국과 중국이 좀 만났고 네. 중간에 중국 협상단이 자리를 막 떴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옛날에 우리 이제 하노이 그 미국 회담 때처럼 또 이거 파토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협상도 이틀 동안에 잘 진행이 좀 됐고 특히 미국 쪽 반응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의미 있는 이제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발언들이 좀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날 미국에서 일단 공동 성명서가 이제 발표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 합의에 도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명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발표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 뭐가 들어갔을까를 좀 추정을 좀 해보면 어쨌든 미국과 이제 중국이 협상을 좀 했으니까 서로 지금 폭탄 관세를 터트려 놓은 상황이잖아요. 145%, 125% 이렇게 고율의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놓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과 이제 중국에서 수출했던 물품들이 각자의 나라에 이제 지금 도착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입 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관세율을 대폭 좀 인하를 한다거나 혹은 저는 좀 더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빌 에크먼 얘기 좀 해드렸었잖아요. 상대 국가를 이제 국가에 부과를 해놨던 이 고율의 이제 관세를 일정 부분 좀 유예하는 90일 동안 유예한다거나 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예한다거나 혹은 뭐 길게는 180일까지도 이제 유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관세율 인하나 관세 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성명서 안에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2% 가까이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과 또 떨어지는 종목들의 희비가 너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관세 우려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관세 우려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선업종과 방산업종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은 조선업종과 방산업종이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큰 폭의 조정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 에너지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이제 상승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아직 기대했던 것만큼 지수 자체는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악재였던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제가 이제 5월은 서로 이제 치고받는 서로 이제 갈등의 이제 시간이 좀 끝나고 화해, 어찌 보면 협상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 시장 좀 긍정적인 기류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성명서 자체가 호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관세 우려 완화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저는 이 종목을 한번 꼽아봤어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언급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LX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한번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산주, 조선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픽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받았던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정말 좀 눈에 띄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LS 일렉트릭 여러분들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불과 한 달 전에 15만 원까지 이제 급락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개장 초반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의 24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전력 인프라 종목들 그중에서도 LS 그룹주들이 가장 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역시 대장주는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오전장에 한 6% 정도 아주 강한 좀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AI 진영의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좀 됐죠. 거기다가 미중 갈등도 서서히 이제 완화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 심리까지 회복이 좀 되면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의 대장주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전장 수급 특징주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관세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중인 LS 일렉트릭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 원전주일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결국 또 에너지 단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한 사흘 전에 사실 체코의 우리나라 이제 대표단들이 사인하러 갔었는데 비행기에 타 있는 와중에 체코 법원의 이제 제동 때문에 본계약이 무산됐죠. 그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주가가 13% 급락하면서 24,000원대 밑으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24,000원이면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4,000원 저점을 찍고 오늘 다시 이제 3만 원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에요. 주말 동안에 또 호재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2050년까지 지금 현재보다 4배 더 이제 생산량을 이제 키우겠다. 이런 이제 행정명령에다가 이제 서명을 했어요. 결국 AI 산업이 크게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그 전력 수요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역시 원전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미국의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SMR 관련된 수혜주들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는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그리고 현대건설도 최근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실적 시즌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좀 되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범에너지 진영의 종목들, 원전주들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계속 이제 풍선 효과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강했을 때 승승장구했던 그런 이제 종목들과 업종들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고 관세에 이제 피해주로 좀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는 반등의 이제 기지개를 좀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가대 구간에서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에너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오늘 오후장에 꼭 주목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번 소개해드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1% 수익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는데 이렇게 10% 이상 수익을 벌써 네. 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더 올려볼까요? 하나솔루션을 놓쳐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네.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장 초반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직전 고점을 시원하게 좀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편입을 좀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지금 11%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요. 정말 많이 빠졌던 태양광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퍼스트 솔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꽤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폭탄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볼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3월 말에 2만 원 초반에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오늘 아침에 3만 5천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50%가 넘게 이제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월봉을 제가 한번 열어드리면 태양광 종목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냐면 2022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부터 3년 동안에 지금 내리 빠져가지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서서히 추세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을 보시면 아직도 바닥이구나.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태양광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피해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사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1분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었지만 적자 폭이 대폭 줄었고 2분기 때부터는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중국산 제품들이 더 이상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공급 과잉 우려들을 이제 해소를 좀 시키면서 사실상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는 뭐 3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 한 4만 원 이상까지도 중기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월봉 차트를 열어봤을 때는 오늘도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에너지 종목들 강조해드리잖아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13% 수익 중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만 놓고 보면 시세는 조금 제가 볼 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 엔비디아 주가가 12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대표적인 또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같은 이런 종목들이 거의 직전 고점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저는 전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지금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이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IT 부품주들 중에서 지금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도 낙폭 가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추세적인 상승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수페타시스나 두산과 같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직접적인 이제 AI에 대한 이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기업들은 가격 회복이 저는 훨씬 더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지금 칩 수출하는 것도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협상이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런 규제들이 이제 완화될 거고 실제로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였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이제 AI 규제 이것들을 완전히 좀 철폐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좀 한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충분히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3,000원, 뭐 4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시세가 기대보다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NC 에너지가 63% 수익 중입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GNC 에너지가 오늘 개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좀 나타나서 오늘 역시 방산조선 이런 종목들 빠지는 것처럼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분봉 보시면은 오전에 잠깐 밀었다가 9시 반부터 그때부터 엄청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지금 고점을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음 AI라는 종목이 오후장에 그냥 뉴스 하나 띄워놓고 거래량이 거의 4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그냥 직행을 해버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한 12% 넘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범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AI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솔루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제 에너지,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이슈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GNC 에너지잖아요.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돼야 된다. 비상 발전 설비를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모멘텀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되고 출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익절가는 조금 제가 타이트하게 좀 올려가지고요. 26,0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종가 기준으로 26,000원이 좀 깨지면은 최소 절반 이상 차익을 좀 챙긴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3만 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익저가 잘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이죠.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전력 인프라 종목도 후속주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7,070원 현재가로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이제 시총이 막 5조, 10조 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명전기도 확실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저는 모멘텀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변압기와 같은 이런 전력 설비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어쨌든 전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국내 내부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 이제 양당의 후보들이 다 확정이 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AI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 전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공급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쇼티지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변압기 뭐 그다음에 수배 전반, 가스 절연 개폐기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세명전기는 국내의 정책적인 이슈를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매출의 한 70% 정도가 이제 이런 전력 인프라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다 국내 매출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워낙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좀 받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먼저 이제 분출이 좀 됐는데 국내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세명전기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좀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ESS에 이제 관련된 설비도 공급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고효율의 이제 친환경 전력 기기와 관련된 기술 경쟁력을 감안을 하면은 친환경 이슈가 또 부각이 좀 됐을 때도 세명전기는 정책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움직임도 보시면은 그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 때문에 아마 4월 말에 한번 시세가 강하게 한번 분출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7,000원 정도 이제 근처에서 횡보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량 소화가 일정 부분 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이제 8,400원 잡고요. 손절가는 6,4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섹터들의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세명전기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8,800원 현재가로 TLB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 특히 뭐 소캠이라든지 CXL 이런 종목들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제가 이 시간에도 TLB,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좀 냈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달여 동안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 우려, 상호 관세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국 반도체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도로 이제 연초 수준까지 회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뭐 시황 전략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시점인가 되면 또 미중 간의 이제 반도체 규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부각됐을 때 또 다시 한번 가장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TLB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 공략을 좀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재료가 또 하나 나왔어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또 디램 가격이 이제 인상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재료긴 합니다만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H20 칩을 중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지금 걸어놓은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또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H20보다는 또 조금 더 저사양의 이제 AI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여기 이제 조금 저사양의 AI 칩에 들어가는 거는 HBM이 아니라 LPDDR5 요걸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저사양의 이제 AI 칩을 이제 만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GDDR이 이제 탑재가 됐을 때 또 역시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TLB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후에 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저는 제품 라인업은 충분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실제로 HBM은 공정에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HBM을 좀 대신해서 LPDDR5라든지 GDDR 같은 이런 이제 메모리 칩이 이제 탑재된 AI 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힙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TLB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초에 부각됐던 이슈를 좀 상기를 좀 시켜본다면 반도체 진영, 특히 AI 하드웨어 진영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을 때는 1순위로 이제 바닥에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TLB를 재차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주가는 워낙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오늘 거래가 조금 이제 붙어주면서 장대 양봉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9,000원, 2만 원을 뚫을 때마다 저는 시세가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잡아보고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수혜주 TLB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네. 이 미중 협상이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핵심 투자 전략 어디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되면 일단 우리가 공동 성명서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 CPI 지표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 발표들이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달러가 갑자기 좀 강해지고 있고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미중 간의 또 감세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복잡한 재료들이 얽혀 있는 이번 주 어떻게 또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자세하게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을 통해 못다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하는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